지금 전 세계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3월 18일 사거리 2000km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발사하자 이에 놀란 독일 등 주변국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 전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쏘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하고 민간인 피해가 엄청난 것을 보면서 미국은 보다 못해 패트리어트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고, 독일은 통일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에로우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고고도 요격 필요성이 얼마나 급박한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이 비밀리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누구보다 긴장한 것은 중국이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는 소식까지 나오자 중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은 KF-21 보라매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국내 개발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8년까지 약 1,9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국산 초음속 KF-21 전투기에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성능시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국산 초음속 KF-21이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폭탄,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데 이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까지 장착할 경우 KF-21은 육해공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 장착 성능시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지난 9월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공개한 KF-21N 함재기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때 KF-21N 함재기에는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로 보이는 미사일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KF-21의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기에 앞서 FA-50을 통해 사전 검증한 다음에 KF-21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A-50을 앞으로 어떻게 전력화할지 각국이 주목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은 또 하나 중국을 긴장시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한국형 독침무기 공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대한 첫 시험에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램제트 엔진 성능도 확인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 18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초음속 스텔스 비행체 설계 기술 시험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램제트 엔진 성능도 확인했습니다. ADD가 이번에 시험한 초음속 미사일은 하늘에서 바다의 함정을 타격하는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엔진 기술, 정밀 제어, 초고온 내열 소재 등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입니다. 특히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적용되는 램제트 엔진 기술은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면 국산 경공격기 FA-50과 한국형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예정인데요. KF-21에 공대공 미사일 2종과 공대지 폭탄 9종,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 후 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음속 미사일을 추가로 장착할 경우 KF-21은 그야말로 쪽집게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속도는 마 3에서 4 이상이어서 북한도 이건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독침무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존의 우리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뛰어난 반면 속도는 보통 음속 이하, 즉 아음속이어서 요격이 가능했는데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개발되면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지난 2021년 9월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육지에서 바다의 함정을 타격하는 무기로 우리 동서해안에 배치하면 300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적항모 등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는데요. 여기에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지면 서울 상공에서 발사할 시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면 도달할 수 있는 막강한 속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2020년 8월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성공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되는 것이라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방위사업청 주최로 열린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하이코어라는 이름의 초고속 비행체 형상이 공개되었는데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형태로 보잉 X-51과 지르코니 형상과 비슷했습니다. 작년 6월 초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일제히 중국 상하이로 쏠렸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로선 처음으로
중국이 만재 배수량 10만 톤에 달하는 초대형 항공모함 진수식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진수될 003형 항모는 기존 중국의 항모인 랴오닝이나 산둥보다 훨씬 앞서가는 성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중국 해군이 초대형 항모를 거의 완성해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이 항모를 위시한 미래 중국 해군은 인도 태평양 지역은 물론 한국 안보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군은 함대지, 지대함, 함대함 등 3가지 형태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지대함 미사일의 경우 육지에서 바다의 함정을 타격하는 무기로 백령도나 울릉도 등 섬이나 우리 동서해안에 배치하면 300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적항모 등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동안 서해상에 중국 항모전단이 배치되면 제해권이 장악되려가 컸는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지대함 미사일은 독도, 이어도에서 일본, 중국과 해양분쟁 발생 시에도 효율적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빨라 적함정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 우리 영해에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 더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미국산 하푼 대함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하고 순항미사일이 음속의 수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아가면 운동에너지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크고 무거운 탄두를 탑재하지 않아도 강력한 운동에너지로 적함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중국 랴오닝함이나 강습 상륙함 등 대형 함정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중국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해군력 팽창 규모와 속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항공모함 건조 레이스에 견줄 만큼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항모와 구축함, 호위함 전력의 60% 이상은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에 배치됩니다. 이들의 작전구역은 한반도 서해와 남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질적, 양적으로 무섭게 팽창하는 중국 해군과의 충돌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그 어느 때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진척 속도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험용 유도탄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는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즉 시속 6,120km가 넘는 빠른 속도와 좌우 변칙 기동으로 적의 요격을 따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많은 강대국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극초음속 무기 개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외에 한국과 북한,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이 현재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만을 중심으로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지금 하루빨리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성공해 우리 영공과 영해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갖춰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